지구를 살린다고들 하는데 지구는 어차피 죽지 않을 것이다. 시작부터 너무 강력한 멘트로 시작해서 조금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보다 심오한 주제라기보다 가벼운 재활용 주제로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구를 살리라는 말이 맞는 건지, 사람이 살려면 지구를 살려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은 저렇게 플라스틱, 종이, 유리, 캔, 고철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들을 재활용통에 버려도 재활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런 공병은 슈퍼에 갖다 주면 돈이 되고 재활용이 무작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병 속에 이물질이 없어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는데, 그렇다면 병 속에 담배꽁초를 빼내고 재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걸 언제 다 일일이 빼내서 사용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게다가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에바세바라서 그냥 매립 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데, 유리는 녹이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 병마다 색깔이 다르고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잡다하게 짬뽕해서 녹일 경우 유리의 품질과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그렇다면 병 색깔별로 쪼가리를 모아서 녹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짓을 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죠. 게다가 도자기 그릇 같은 내열 유리 같은 것들이나 깨진 유리들은 이런 마대에다가 버려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니 함부로 열받아서 병 깨부시는 짓은 하지 맙시다. 그것 알고 계셨나요? 예컨대 저런 콘 아이스크림을 감싸고 있는 코팅 재질의 종이는 비닐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또 웃긴 건 비닐로 코팅된 전단지나 미용실 가면 자주 보는 이런 책자들은 재활용이 안 되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유팩 같은 것들은 100% 수입하는 최고급 천연 펄프로만 만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줄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뭘 준답니다. 효청자분들의 지방에서는 뭘 주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재활용이 가장 원활하게 잘 되는 편에 속하는 쓰레기인데, 알루미늄 캔깡통들을 모아서 다시 알루미늄 캔을 만들려면 원래 원석에서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에너지의 26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캔은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드디어 문제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전세계 국가가 환장하는 석유로 만든 지구상에 생긴 지 100년밖에 안 된 물질입니다. 1800년대 중반 아프리카 코끼리가 오지게 감소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 저 당구공을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당구공 만들던 기업들이 상아값 오지게 비싸졌어 상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당구공을 만들어 오라는 공모전까지 하면서, 이후에 1909년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석유에서 빼낸 페놀과 포르말데히드를 합성한 페놀 수지 플라스틱을 개발하면서 저렇게 생긴 옛날 전화기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은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이 있는데 어려워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트병들은 열가소성이라서 겉에 붙어있는 비닐만 떼어내면 살균 세척 후에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중에서도 오지게 단단한 플라스틱들, 잘 구겨지지도 않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모양을 만들고 굳은 후에 다시 열을 가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경화성은 한번 열받게 해서 굳히면 그 다음부터는 높은 온도에서는 잘 녹지 않고 단단해져서 재활용이 참 어려워지게 되죠. 문제는 플라스틱이 분해가 안 되면 정말 땅속에 박아둬도 썩지를 않고 몇백 년은 자빠져 있는데, 미국 CNN에서는 최근 토양이나 수돗물, 생수, 맥주,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똥오줌을 싼 것들을 싱크대에서 틈물과 다르게 하수도로 흘러가서 따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하수도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남는 슬러지, 똥덩어리들에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유기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미세 플라스틱이고 뭐고 오지게 많은데 대충 걸러서 비료로 만듭니다. 물론 하수처리 슬러지로 만든 비료는 우리가 먹는 식용작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모르고 사용하는 농민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물론 식물이 플라스틱까지 흡수시키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과정을 얘기해보죠. 인간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냥 땅이나 바다에 집어던져버렸고, 그게 바다로 가서 쪼가리로 만들어지고, 물고기들이 플라스틱을 먹었는데 그 물고기를 참치 같은 애들이 또 먹고, 사람들은 참치회를 환장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똥을 쌌더니 그 똥이 또 비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얼굴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이런 스크럽제들에 있는 알갱이들도 요즘에는 호두 껍질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품들에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라크스트스 미세 플라스틱으로 얼굴을 매끄럽게 우리가 이러고 있던 거죠. 2017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지하수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유엔파워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하루 동안 성인 한 명이 평균적으로 1개에서 3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11월 환경부의 한국 수돗물 미세 플라스틱 함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개 정수장 중 3개의 정수장에서만 1리터당 0.2에서 0.6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1리터에 0.05개밖에 되지 않았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에서 먹는 수돗물 등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품이라서 굳이 돈 내고 사는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투명하거나 안이 비치는 비닐봉투에 쑤셔박아서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서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이 뽁뽁이도 비닐로 재활용 쓰레기라서 종량제 봉투에 안 버려도 되지만 아무리 비닐로 되어 있는 속에 폴리머 성분이 있는 아이스팩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효기심도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수원시 20리터에 600원짜리 종량제 봉투에 쳐넣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는 쓰레기라 함은 대부분 묻거나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는 땅에 묻고 무언가는 소각을 한다는 말인데 예컨대 태우면 공기가 오지게 더러워지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태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긴 약 포장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알루미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먹다 남은 약봉투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쑤셔 넣을 때가 있는데 먹다 남은 약들이 강물이나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정말 영화 괴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먹다 남은 약들은 약국이나 각 병원들에 있는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버려야만 합니다. 지구는 안 지켜도 됩니다. 지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테고 인류가 먼저 멸망할 테니까 말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십시오.